네, 2023학년도 수능 15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됐었죠. 많이 틀렸어요. 사악한 선지가 하나 있었죠. 해력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사악한 선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강사분들께서도 이제 해설을 올려주셨고, 이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냈느냐. 저 또한 이재건 선생님과 그때 수능 당시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출제자가 저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이 문제 일단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배경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문제 풀이 말고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좀 따져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발문의 중의성이 돋보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양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 해양판이 두 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개일 수 있나?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해요.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 어느 해양판이라는 조건 때문에 판이 두 개일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강사분들 중에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게 맞다 혹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저는 이 문제도 중의성이 있다. 중의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구과학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 제가 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지 제가 앞으로 설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해양판. 자, 이 상황에서 해령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해령이 있으려면 해양판이 두 개겠죠. 근데 만약에 해령이 없다면 해양판은 하나겠죠. 근데 그림에서는 사실 하나야. 근데 이 그림이요. 아니 이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얘도 해양판이고 얘도 해양판일 때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또한 사실은 중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중의적인 조건이고 어떤 게 확실한 그 시각적인 조건인 건지 일단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발문으로 돌아왔어요. 해양판의 이동 속도와 해저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양판이 두 개던 하나던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에는 오류가 없어요. 해양판이 두 개여도 가능하고 하나여도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요. 현재 해양판의 이동 방향은 남쪽과 북쪽 중 하나이다. 자, 그래서 아까 어느 해양판 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건도 뭐뭐뭐뭐뭐 중 하나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판이 두 개일 수 없다. 즉 하나이다기 때문에 한 개다 판이.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장도 중의성이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판이 두 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해양판의 이동 방향은 남쪽과 북쪽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만약에 여기가 해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해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해양판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중의성이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양판이 이 그림이 여기 하나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중의성이다. 중의성이 있는 그림이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문제가 이제 다 중의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결국에 해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령이 있다고 할 만한 근거가 문제 어디에도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령이 위치한다라는 말은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모든 표현이 어느 정도 다 중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도 그렇고 해양판의 이동 방향은 남쪽과 북쪽 중 하나이다. 요것도 그렇고 어느 해양판 요것도 중의성이 있고. 자, 그런데 고지자기 분포가 나와 있어요. 고지자기 분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77자리가 있고 62자리가 있는데 그럼 해령의 후보지로 적합한 곳은 아까 뭐 이 문제 뭐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령의 후보지는 여기입니다. 사실 이 고지자기 정자극기 요 개수를 세봐도 그렇고요. 그 개수를 셌을 때요. 네, 개수가 여기 정자극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9개인가 나올 겁니다. 요 사이에서요. 그래서 각각 4개 반직 쪼개면 정확히 여기가 후보지가 되고 마침 또 그림에는 여기가 또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여기가 해령의 후보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을 그냥 뭔가 맞지 않을까 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출제자가 이 중의성을 다 의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중의성을 내포하도록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편견을 자극한, 그러니까 이 우뚝 솟은 모습을 보고 이거 해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선지에서도 마침 해령이 위치한다라고 물어봐서 이 뭔가 이 학생들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한층 더 내려놓게 만드는, 뭔가 해령이지 않을까? 근데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틀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 문제가 지구과학 문제라기보단 철학 문제에 가깝다고 하는 게, 이 문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진짜 보기 드문 문제입니다. 이 과학탐구 문제로서 제가 이 문제가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솔직히 출제자가 완결성 있게 문제를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출제하셨겠지만 이 문제는 좀 완결성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문제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 문제를 깔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중의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 해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해령이 위치한다는 조건이 틀렸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럼 해령이 없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것 또한 뭔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그래서 해령이 없기 때문에 해양판이 하나다. 그리고 해양판의 이동 방향은 남쪽과 북쪽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유도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모든 조건들이 하나로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 그냥 이건 그냥 하나였구나.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하나였구나. 그리고 어느 해양판이라는 조건은 하나라는 뜻이구나. 자, 마치 중의성이 해소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현장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수능 현장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 좁은 논리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중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령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게 출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없다고 하고, 자, 해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뭐 나이가 많은 게 더 해저 퇴적물 두께가 두껍겠죠. 그래서 이유는 무조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해령이 없는 거니까 이동 방향은 남쪽이냐 북쪽이냐,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대륙판보다 빠르다 그랬으니까 이게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인데 만약에 해양판 이동 방향이 남쪽이라고 가정하면 대륙판이 어디로 이동하든지 간에 이게 수렴형 경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해양판은 무조건 북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륙판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간에
해양판보다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이 수렴형 경계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판 이동 방향은 북쪽이고 이 한 덩어리가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현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고 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이 문제를 또 깔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 모든 조건에서 대체 고지자기 분포가 왜 필요한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냥 고지자기 줄무늬가 애초에 없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도 이 고지자기 줄무늬는 대체 왜 주어졌으며 해령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구분도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왜 선지에다 이렇게 넣어놨으며 정말 좀 이제 학생들에게 정말 좀 마음이 아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는 출제자가 좀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 출제자지만 이런 문제는 좀 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발문의 중의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림에 있는 기본적인 이 정보만을 가지고 이 중의성을 거꾸로 올라가서 해소를 해야 되죠. 애초에 그림에 주어진 해양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발문의 중의성이 해소된다라고 이 문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주장이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깐 거고요. 방금 전까지.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의 주장대로라면 그림에 명백하게 해양판이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발문의 중의성이 해소된다. 어느 해양판은 그냥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 해양판은 이것도 역시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 중 하나이다라 그랬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아까 니은 선지였나요? 디귿 선지군요. 그러니까 해양판의 이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단 조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게 핵심 조건으로 이용되는데 왜 단이라는 부가 조건으로 주어졌을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중요한 조건은 여기에 주어지잖아요. 그 발문에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왜 이 부가 조건으로 주어졌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기출문제 중에 2018학년도 9월 17번 문항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B판이 A판으로 이렇게 섭입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처음 정답은 B판이 A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이 당시에는 이제 틀렸던 선지로 나왔는데 그럼 거꾸로 A판도 B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른 상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도 가능한 게 아닌가,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문제가 복수 정답으로 그때 5번과 1번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평가원이 이 복수 정답을 인정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북동쪽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같은 사례는 지구상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론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이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냥 실제 지구에 있는 사례를 이론적 상황과 같이 그냥 인정해 버리자라고 해서 복수 정답을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논리는 또 이거예요. 핵심 조건으로 주지 않았어요. 이 조건을요. 좀 더 지우겠습니다.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네, 이 단 조건이 핵심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고 부가 조건으로서 주어진 게 애초에 필요 없는 조건이지만 이론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 더 주겠다 이렇게 마치 선심 쓰듯이 이 문제를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솔직히 애초에 이 문제도 이론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 실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론적인 상황인데 어쨌든 이론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부가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 단 조건을 달아준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이 문제의 오류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 조건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 지구에서는 무조건 이제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이제 섭입하는 과정에서는 해양판이 무조건 대륙판 쪽으로 이동하는 사례밖에 없대요. 실제 지구에서는. 하지만 이 문제도 이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조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 조건으로서 해소하고자 했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그냥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씀을 밖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해양판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령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